같은 형태가 반복되는 케이스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조정은 늘 다른 형태로 오기 때문에 대응을 할 수 없다라는 말인데요. 지금 현재 차트를 보면 만약에 여기서 하락을 할 경우에 이 앞선 패턴과 똑같은 패턴이 나오는 거거든요. 만약에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게 비트코인 차트였다면 돈을 못 버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면 앞선 패턴을 참고해서 매매를 하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늘 대부분의 사람들의 돈을 잃게 만들었고, 그 말인즉슨 같은 패턴이 나오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른 패턴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퐁크입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계속 번복하면서 종전이 됐다가 다시 전쟁을 재개했다가 지상군을 넣은다고 했다가 안 넣는다고 했다가, 그러니까 타코를 계속 반복하면서 전쟁의 향방을 예측할 수 없는 수준까지 와버렸는데요. 오늘은 다른 유튜브 방송처럼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단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갖고 매매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녹화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지난 관점을 복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복귀를 하기 전에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제 텔레그램에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거기에서 또 따로 공지할 것들이 있으면 공지를 할 예정이니까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전체 공개 텔레그램에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복귀 먼저 할게요. 자,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올렸던 관점을 보겠습니다. 당시에 공지했던 지지 가격은 70493과 7008일이었는데요. 지지 가격을 공지하고 조정이 나오면서 해당 지지 가격에서 두 차례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내려올 때 이 당시에 후속 관점을 냈습니다. 이 지지 가격이라는 게 추세선과 같아서 계속 테스트하면 뚫릴 수밖에 없다. 좋은 그림이 아니다. 따라서 포지션을 청산하겠다 라고 했었죠. 그 이후에 캔들이 밀리면서 결과적으로는 좋은 판단이 되었습니다. 지지 가격은 맞았지만 방향성이 틀렸죠. 하지만 손실 없이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리스크를 잘 관리한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복귀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오늘 관점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 첫 번째 근거로 이격도를 보겠습니다. 이 이격도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평선과 캔들이 얼만큼 멀어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고요. 이평선 아래로 멀어지면 당연히 이격도가 아래로 떨어지고 이평선 위로 멀어지면 또 이격도가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쉽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2월 초에 급락을 하면서 이격도가 마이너스 30까지 하락하는, 그러니까 이격도 폭락이 왔었는데요. 과거 비슷한 수준의 이격도 폭락이 왔을 때 그 이후에 캔들이 어땠는지를 보면서 현재 가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22년 6월 달이고요. 당시에도 테라 루나 사태로 급락하면서 이격도가 마이너스 30 이하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귀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저가 대비 43% 반등했습니다. 다음으로는 22년 6월 달이고요. 마찬가지로 이격도가 마이너스 30 이하로 하락했고 그 이후 130% 상승했습니다. 2018년 말에도 마이너스 30까지 하락했고 그 이후 300% 상승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도 마이너스 30 이하로 하락했고 이후 반년 동안 20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2018년 초에도 98% 상승했고 2014년에도 100% 이상 상승했습니다. 자, 이제 현재 시점을 볼게요. 과거엔 이격도가 마이너스 30 이하로 하락하면 적게는 40%에서 많게는 300%까지 반등을 했기 때문에 현재 26% 반등은 아직 반등의 끝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반등폭에 비해서 반등이 너무 작게 나왔다는 거죠. 따라서 3월 18일 고가는 경신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정을 받고 올리든 바로 올리든 그 형태는 아직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요. 자, 두 번째 근거로 하락 패턴을 보겠습니다. 과거에 조정받았던 패턴을 보면서 현재 가격은 어떤 상태인 건지 가늠을 해보겠습니다. 23년 3월 달에는 빠르고 강하게 하락을 했고 조정 또한 짧고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조정은 굉장히 지리하게 이어졌고 가격의 하락폭 자체는 깊지 않았지만 그 기간 조정을 깊게 받은 그런 형태였습니다. 반대로 반등은 짧게 나왔고요. 그리고 23년 여름 조정은 초반에는 깊게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기간 조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상승하는 추세로 이어졌습니다. 24년 초에는 조정도 짧았고 조정폭도 좁았습니다. 그리고 상승장이 매우 길었고요. 자, 24년 3월부터 이어진 조정은 반년 동안 이어지면서 굉장히 길고 그 파동의 깊이가 두드러졌습니다. 그리고 상승 추세 또한 꽤 오래 이어졌고 초반에는 점진적으로 상승하다가 마지막에 장대 양봉을 뽑는 그런 형태로 이어졌고요. 그 다음에 벌어진 조정은 채널링을 만들면서 하락을 했고 24년과 마찬가지로 진폭이 컸지만 기간은 굉장히 짧은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상승은 계단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자, 이제 현재 시점을 보겠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과거 조정은 같은 형태가 반복되는 케이스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조정은 늘 다른 형태로 오기 때문에 대응을 할 수 없다라는 말인데요. 지금 현재 차트를 보면 만약에 여기서 하락을 할 경우에 이 앞선 패턴과 똑같은 패턴이 나오는 거거든요. 만약에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게 비트코인 차트였다면 돈을 못 버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면 앞선 패턴을 참고해서 매매를 하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늘 대부분의 사람들의 돈을 잃게 만들었고 그 말인즉슨 같은 패턴이 나오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른 패턴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고 직전 패턴과 똑같이 가는 척을 하다가 그냥 올려버리는 이런 패턴도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 근거로 나스닥과 비트코인을 보겠습니다. 최근에 나스닥이 하락하는 데 반해서 비트코인은 상승을 하고 있죠. 과거에도 이렇게 단기적으로 디커플링 되는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요. 지금은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나스닥이 반년 동안 횡보하는 과정에 비트코인은 미리 쏟았거든요. 그래서 매도세가 다 소진됐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이란 전쟁이 좀 종결되는 무드로 가고 나스닥이 약간이라도 가격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비트코인은 나스닥보다 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오늘 관점의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하단 지지선, 이 지지선은 계속 테스트했기 때문에 가까이 오면 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이 하락세를 계속 이어간다면 앞선 패턴과 똑같기 때문에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게 아니라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 지지선 위에서 계속 버틴다면 바로 올려버릴 가능성도 있긴 한데요. 요거에 대한 자세한 관점은 고정 댓글에 있는 네프콘 그리고 텔레그램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댓글, 좋아요 부탁드릴게요.